유진이가 임신하면서 집안일은커녕 본인 밥 해먹는 것도 힘들다며 모든 걸 저한테 떠넘겼어요. 처음에는 임신했으니 힘들겠지 하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점점 당연하다는 듯 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오늘 입덧이 너무 심해서 못 일어나겠어요. 밥 좀 차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님, 저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설거지는 힘들 것 같아요. 처음엔 도훈이가 미안하다고 같이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 슬슬 변하더라고요. 엄마, 유진이가 지금 몸도 힘들고 그러니까 당분간 좀 이해해줘. 당분간? 그 당분간이 얼마나 되는데? 출산하고 몸 좀 회복할 때까지만. 그게 몇 개월인데 저는 하고 싶은 말을 꾹 삼켰어요. 유진이가 출산하고 나니 더 가관이었어요. 이제는 아예 집안일 손도 안 대고 아이 보는 것도 전부 제 몫이 됐어요. 어머님, 제가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낮에 좀 자야 하거든요. 유정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님, 저 머리 좀 감고 오려는데 유정이 좀 잠깐 안고 있어 주세요. 어머님, 애기 옷 빨래가 쌓였는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도훈이도 좀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회사 다녀오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점점 손을 놓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모든 짐이 제 어깨로 쏠렸어요. 애가 울면 제가 안아야 했고 밤에도 깨어서 달래야 했어요. 집안일도 그대로 제가 해야 했고요. 가게까지 운영하면서 이걸 다 감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김영숙 님이 며느님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묘한 게 평범하다고 믿고 살아온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같이 다 특별한 순간들이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정말 앞만 보고 달렸어요. 한눈팔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벌써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겼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몸을 아낄 수 없었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소한 행복도 뒤로 미뤄야 했어요. 그렇게 달려온 시간이 지금 돌아보면 좀 아쉽기도 해요. 그래도 그때는 가족이 가장 소중했고 돈이 있어야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살아왔어요. 젊은 시절에는 남편과 함께 분식집을 운영했어요.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가게였지만 우리 둘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가게 불을 끄지 못했어요. 새벽같이 나가서 시장을 보고 김밥을 말고 떡볶이 양념을 만들고 튀김을 바삭하게 튀겨야 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름 냄새와 밀가루 반죽을 손에 묻히며 살았어요. 손님이 많을 때는 쉴 틈 없이 움직이다가 다리가 퉁퉁 붓고 손가락이 굳어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돈이 쌓이는 건 아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밀가루값, 가스비, 임대료를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보다는 나았어요. 적어도 우리 가게는 문을 닫지 않았으니까요. 남편도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힘들어도 투덜거리지 않고 묵묵히 일했어요. 서로 눈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누구 하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요. 그렇게 함께 고생하며 번 돈으로 도훈이를 키웠어요.
우리에게는 단 하나뿐인 자식이었어요. 더 잘해주고 싶었고,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살았어요. 학교 행사라도 있으면 아침 일찍 도시락을 싸서 보내고, 저녁엔 가게 일로 바빠 얼굴 볼 시간도 없었어요. 미안한 마음이 많았지만, 그래도 도훈이가 힘든 내색 없이 잘 자라줘서 늘 고마웠어요. 사실 가게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함이 있었어요. 장사가 언제까지 잘 될지 알 수 없었고, 나이가 들면 몸이 따라주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틈틈이 돈을 모았어요. 남들처럼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남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대비는 해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온 일이었어요. 하루아침에 혼자가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이 없어진 가게는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이 서 있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어도 늘 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슬퍼할 틈도 없었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도훈이가 아직 어리니까 주저앉을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장사하고 재료 손질하고 가게 청소까지 오롯이 혼자 해야 했어요. 손님 응대까지 혼자 하려니 정신이 없었어요. 몸이 부서질 듯이 아팠지만 하루라도 가게 문을 닫으면 매출이 줄어드니까 쉴 수도 없었어요. 도훈이는 그런 저를 보고 많이 안쓰러워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가게 일을 도와줬어요. 퇴근하고 재료 손질을 해주기도 하고 바쁠 때는 서빙도 도와줬어요. 그래도 제가 도훈이에게 기대지는 않으려고 했어요.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았으면 했거든요. 도훈이가 커가면서 엄마 혼자 고생하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가게를 정리하고 좀 쉬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가게를 정리하면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도 도훈이가 그렇게 걱정해주니 마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도훈이가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만난 유진이라는 여자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축하해줬어요. 이제 아들도 자기 가정을 이루고 잘 살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이제 도훈이가 가정을 이루면 저는 또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가게도 정리할 거고 아들도 독립하면 저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다면 저도 기꺼이 축복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느낌이었어요. 유진이 자꾸만 도훈이를 조종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했어요. 도훈이가 선택한 여자니까 믿어야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진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유진이 저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부탁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 함께 가달라거나 혼수를 준비할 때 의견을 물어보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도훈이가 유진과 함께 찾아와 가게를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냈어요.
유진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어요. 이참에 카페를 차리는 게 좋겠다고 요즘 같은 시대에 분식집보다는 카페가 더 트렌디하다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훈이 혼자 말했다면 그냥 흘려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유진이 옆에서 계속 부추기는 모습이 너무 눈에 띄었어요. 제가 이제 쉴 때가 됐다고? 이게 정말 제 걱정을 해서 하는 말일까? 가게를 정리하는 건 저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유진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가게를 접고 도훈이 사업을 도와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며느리가 철이 없어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도훈이는 정말 저를 걱정해서 이러는 걸까? 아니면 유진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를 몰아가려고 하는 걸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불안한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그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던 이야기들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더군요. 이제는 대놓고 가게를 접으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도훈이가 가게에 찾아왔어요. 평소 같으면 반가웠겠지만 요즘 하는 짓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지 마냥 반갑지는 않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더니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손님들 앉아 있는 테이블을 한번 훑어보더니 바닥도 한번 내려다보고 심지어 주방까지 힐끔거리더니 하는 말이 참 가관이었어요. 엄마, 가게 진짜 너무 오래됐어. 이러다 곧 무너지는 거 아니야? 참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남들은 제 가게 보면 정겹다고 오래된 만큼 단골도 많고 분위기도 좋다고 하는데 제 아들이라는 놈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그거였어요. 그냥 웃으며 넘어갈 기분이 아니더군요. 그래, 무너질 것 같아. 그럼 너 여기 오지 마. 내가 안 오면 덜 무너질 거 아니냐? 제가 대놓고 비꼬니까 도훈이가 당황하더군요. 그러면서 허둥지둥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이제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같은 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슬쩍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도 이제 몸도 힘들고 오래된 가게 계속 끌어안고 있을 필요 없잖아. 어차피 언젠가는 접을 거면 지금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는 대놓고 가게 정리하라고 떠미는 거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한숨 쉬고 말았겠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가기 싫었어요. 도훈이가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제가 뭐 가만히 있을 이유가 있나요? 너는 어차피 언젠가는 죽을 건데 지금 당장 죽어보는 게 낫지 않냐? 어때? 내 말 좀 이상하게 들리냐? 도훈이가 당황해서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왜? 내가 한 말 그대로 돌려줬을 뿐인데 언젠가 정리할 거면 지금 당장 정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너도 언젠가는 죽을 건데 지금 당장 죽으라는 말이랑 뭐가 달라? 도훈이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절 보더니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면서 한층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엄마도 이제는 좀 쉬어야 할 나이고 이 가게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 솔직히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지. 그리고 이참에 내가 하는 사업도 좀 도와주면 좋고. 결국 본심이 나왔어요. 가게 정리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 돈이 필요했던 거였죠. 도와주라고? 내가 너네 사업에 왜 돈을 내야 되는데?
엄마,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지. 요즘 다들 자기 가게 차려서 성공하는 시대잖아. 프랜차이즈 카페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오니까 자리만 잘 잡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그래. 내 말대로 하면 다 성공하는데 왜 세상에 망하는 가게는 그렇게 많을까? 도훈이 표정이 순간 굳더군요. 엄마, 그건 좀 다르지. 처음에는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는 거잖아. 이제 좀 더 밀어주면 자리 잡을 수도 있지. 그래서 내 돈으로 밀어달라는 거야? 이제는 더 숨길 생각도 없는지 그냥 대놓고 말하더군요. 엄마가 가게 접고 정리하는 돈만 도와주면 돼.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야.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너 어릴 때부터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생각나네. 밥 먹었냐? 였어. 먹고 다니는지 걱정돼서. 그런데 내가 이제 크고 나서 하는 말은 딱 한 가지네. 돈 있냐? 도훈이가 당황한 듯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하면서 말을 얼버무리는데 저는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라. 내가 정말 엄마가 힘들까봐 가게 접으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내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거냐? 도훈이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 얼굴을 보고 있으니 더는 말할 필요도 없겠더군요. 이 가게는 내 손으로 일궜고 내 손으로 지켜왔다. 그리고 가게 접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내 돈 필요해서 이러는 거면 그냥 솔직하게 말해. 그런데 정작 내가 원하는 게 돈이면서 엄마 건강 생각하는 척, 미래 걱정하는 척 하면서 말 돌리는 게 더 기분 나쁘다. 도훈이가 더는 변명을 못하고 가만히 있더군요. 그리고 가게 접으면 나보고 뭐 하라고? 너희 사업 도와주라고? 도대체 그게 내 인생이랑 무슨 상관인데? 내 가게를 그만두는 게 왜 내 사업이랑 연결돼야 돼? 내가 언제 너한테 사업 자금 대주기로 약속이라도 했냐? 도훈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엄마,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하더군요. 필요 없긴 뭐가 없어? 내가 엄마한테 돈 내놓으라는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평생 남들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는 안 하고 살았는데 내 자식이 제일 먼저 그 소리를 하네. 그러자 도훈이가 결국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알겠어. 엄마 말대로 해. 나중에 엄마도 필요할 때 나 찾지 마. 그렇게 말하고 도훈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어요. 뒷모습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었어요. 돈이 필요할 때만 엄마였던 거구나. 그날 이후로 도훈이는 연락 한 통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했어요. 몇 달 후 도훈이가 카페를 차린다고 했을 때부터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평생 장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업은 절대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특히 음식 장사는 더 힘들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은 망하기 딱 좋죠. 처음 도훈이가 카페 얘기를 꺼냈을 때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가게를 차리려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자금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도훈이랑 유진이는 제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리더군요. 엄마, 요즘은 카페가 대세야. 트렌드 잘 타면 금방 자리 잡을 수 있어. 맞아요, 어머님. 요즘 다들 카페 창업하는 거 보시면 알잖아요. 저희도 잘할 자신 있어요. 그때부터 느낌이 쌓였어요. 아니, 다들 창업한다고 우리도 하면 된다는 논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이면 실패하는 가게는 왜 그렇게 많을까요? 제가 걱정된다는 말을 하니까 유진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준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준비했는데? 좋은 상권에 자리 잡았고, 인테리어도 신경 썼어요. 요즘은 감성적인 분위기가 중요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띵했어요. 장사를 할 거면 재료비, 임대료, 월세,
운영비 이런 걸 먼저 따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도훈이랑 유진이는 가게 분위기, 인테리어 같은 것만 신경 쓰고 있었어요. 돈은 창업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너네 그건 생각했어? 그러자 도훈이가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대출 받으면 되지. 요즘 창업 대출도 많고 우리도 신용 괜찮아서 금방 받을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대출을 받아서 장사를 한다? 그것도 초보가? 이건 그냥 망하겠다고 작정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대출 받아서 장사하면 돈이 남겠냐? 매달 이자 갚아야 할 거 아니야. 그것도 카페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너네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유진이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요즘 다들 그렇게 시작해요. 저희도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한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대출 금액까지 말하는데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인테리어에만 몇 천을 썼고 가게 보증금, 기계 구입비까지 합하면 빚이 엄청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너네 지금 자기 돈으로 하는 거 하나도 없지? 도훈이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어물쩍 넘기려 했어요. 엄마, 우리 안 도와준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대출 받는 거고, 처음에는 누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자리만 잡으면 금방 갚을 수 있어. 자리를 잡으면? 자리 잡는 게 그렇게 쉬우면 왜 망하는 가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너네가 처음부터 빚을 이렇게 지면 가게가 안 될 때 어떻게 버틸 건데? 최소한 몇 달은 버틸 자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유진이가 짜증난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님,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다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얘네는 아무 계획도 없구나. 그냥 분위기 좋고 요즘 유행하는 것 같으니까 덜컥 시작한 거였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그래. 내 말대로 잘 되면 좋겠다. 그런데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는 하지 마라. 너네가 알아서 하기로 한 거니까 끝까지 너네 힘으로 해라. 도훈이랑 유진이가 그 말을 듣고 살짝 당황한 눈치였어요. 아마도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줄 알았겠죠. 그런데 저는 단호했어요. 엄마, 나중에 진짜 잘 되면 후회할걸? 그 말에 피식 웃었어요. 내가 후회할 일은 없을 거다. 내가 후회할 일은 많겠지만 그렇게 얘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몇 달 후, 결국 예상대로 일이 터졌어요. 초반에는 신기해서 찾아오는 손님도 있었겠죠. 그런데 장사가 매일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저 가게 근처에 비슷한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 경쟁이 안 될 게 뻔했어요. 시간이 지나자 손님이 줄기 시작했고 도훈이랑 유진이는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재료비는 나가야 하고 임대료도 내야 하는데 매출은 신통치 않으니까 버티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다 결국 도훈이가 슬쩍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 요즘 바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영 좋지 않았어요. 뭔가 부탁하려는 기색이 확연했죠. 왜? 무슨 일인데? 그냥 오랜만에 밥 한번 같이 먹자. 이것 뻔했어요. 절대 그냥 밥 먹자는 게 아니었어요. 도훈이가 밥을 핑계 삼아 무슨 소리를 하려는지 뻔히 보였어요. 밥. 갑자기? 그냥 본론부터 말해. 그러자 도훈이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엄마, 사실 가게가 좀 힘들어. 드디어 시작됐구나. 힘들면 내 마누라랑 머리를 맞대야지. 왜 나한테 전화했어? 엄마, 우리도 최대한 버티고 있는데 대출 이자 때문에 좀 빡빡해서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역시나 예상대로였어요. 사업이 어렵다, 대출이 많다, 그래서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싶었어요. 그래. 그럼 내 마누라한테 명품 가방부터 팔라고 해라. 너네 집 인테리어에 쏟아부은 돈도 있잖아. 그거부터 정리하면 되겠네. 도훈이가 순간 말이 없더군요. 아니, 엄마 그건 좀 다르잖아. 뭐가 달라? 그땐 돈 많아서 막 썼지? 이제는 없으니까 내 돈으로 채우려고? 너네가 대출 받아서 시작했으면 너네가 끝까지 책임지는 거지. 왜 나한테 덤터기를 씌우냐? 엄마, 너무하네. 부모가 자식한테 이럴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피식 웃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래, 부모니까 너 어릴 때부터 밥 굶기지 않으려고 내가 이렇게 일해온 거야. 그런데 내가 자식이면 엄마한테 손 벌리기 전에 먼저 내가 책임질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도훈이는 한숨을 쉬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그래, 엄마 뜻 알겠어. 근데 나중에 엄마도 필요할 때 나 찾지 마.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몇 주 후 도훈이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도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엄마, 우리 같이 살아야 할 것 같아. 처음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이야? 너네 집은 어쩌고? 어쩔 수 없이 금매로 내놨어. 이자 부담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감당 못하면 그게 왜 내 문제가 되는데?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도 지금 힘들어서 그래. 유진이도 임신해서 휴직했잖아. 수입은 반으로 줄었는데 나 혼자 벌어선 도저히 못 버티겠어.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었죠.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대출받아서 큰 집 사고 돈 쓸 때는 펑펑 쓰더니 이제 와서 감당이 안 된다고 엄마 집으로 기어들어 온다고? 저는 단칼에 거절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도훈이가 덧붙였어요. 엄마,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유진이 출산하면 육아하면서 따로 나가 살기도 힘들어. 그리고 나중에 유진이 복직하면 다시 자리 잡고 나갈게. 이제는 애까지 들먹이는군요. 그렇죠. 부모는 자식한테 약한데 손주는 더한 법이죠. 저는 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애를 떠올렸어요. 결국 이 집에 들어오게 둘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도훈이 부부는 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도훈이랑 유진이가 이사 온 첫날,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그래,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야겠지.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짐을 옮기는 것부터가 황당했어요. 간단한 생필품만 들고 올 줄 알았는데 가구며 가전제품까지 몽땅 가져왔어요. 이삿짐을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어머님, 여기서 생활하려면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내 집엔 이미 있는 것들인데 왜 다 들고 와? 내 집 팔 때 중고로라도 팔아서 정리하지 그랬냐? 유진이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희가 다시 나갈 거니까 그때까지 보관해 주시면 되잖아요. 아주 대놓고 당분간 여기 눌러앉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렇게 애써 참고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어요. 유진이가 임신하면서 집안일은커녕 본인 밥 해먹는 것도 힘들다며 모든 걸 저한테 떠넘겼어요. 처음에는 임신했으니 힘들겠지 하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점점 당연하다는 듯 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오늘 입덧이 너무 심해서 못 일어나겠어요. 밥 좀 차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님, 저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설거지는 힘들 것 같아요. 처음엔 도훈이가 미안하다고 같이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 슬슬 변하더라고요. 엄마,
유진이가 지금 몸도 힘들고 그러니까 당분간 좀 이해해줘. 당분간. 그 당분간이 얼마나 되는데? 출산하고 몸 좀 회복할 때까지만. 그게 몇 개월인데 저는 하고 싶은 말을 꾹 삼켰어요. 유진이가 출산하고 나니 더 가관이었어요. 이제는 아예 집안일 손도 안 대고 아이 보는 것도 전부 제 몫이 됐어요. 어머님, 제가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낮에 좀 자야 하거든요. 유정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님, 저 머리 좀 감고 오려는데 유정이 좀 잠깐 안고 있어 주세요. 어머님, 애기 옷 빨래가 쌓였는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도훈이도 좀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회사 다녀오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점점 손을 놓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모든 짐이 제 어깨로 쏠렸어요. 애가 울면 제가 안아야 했고 밤에도 깨어서 달래야 했어요. 집안일도 그대로 제가 해야 했고요. 가게까지 운영하면서 이걸 다 감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도훈이랑 유진이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 살더라고요. 유진이는 이제 아예 집안일에는 손도 안 대고 도훈이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엄마, 유진이 요즘 많이 힘들어. 좀 봐주면 안 돼? 너는 내 마누라 힘든 건 알면서 내 엄마 힘든 건 생각도 안 하냐? 엄마는 그래도 나보다 경험도 많고 좀 더 체력도 버틸 수 있잖아.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너 낳고 힘들었을 때는? 내 아버지랑 장사하면서 너 키울 때는? 난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 그때는 어쩌라고? 내가 너 낳고 3일 만에 장사 나간 거는 내 마누라한테 들려주면 좋겠네. 그러자 도훈이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엄마! 유진이는 요즘 세대라서 그래! 요즘 누가 출산하고 바로 일하냐고! 그럼 요즘 세대는 시댁 와서 이따위로 굴어도 된다는 거냐?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매일 가게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육아랑 집안일까지 해야 하니 버틸 재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병원에 실려갔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한동안 몸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어요. 그제야 도훈이가 다급하게 병원에 데려갔어요. 검사 결과는 과로와 스트레스. 의사가 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달라진 건 없었어요. 유진이는 여전히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며 누워있고 도훈이는 출근해야 한다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이러다 진짜 죽겠구나. 그런데도 도훈이랑 유진이는 제 건강 걱정을 하는 척하면서 결국 같은 소리를 했어요. 엄마, 이제 가게도 힘든데 그냥 접고 좀 쉬어. 우리가 옆에서 잘 돌봐줄게. 이제야 이유를 알겠더군요. 처음부터 제 건강 걱정한 게 아니었어요. 가게를 정리하고 그 돈을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했던 거죠. 그제서야 확실해졌어요. 얘네는 내 아들이고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내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가게 접으라는 소리를 몇 번째 듣는 건지 모르겠네요. 처음에는 유진이가 은근히 떠보는 식으로 말하더니 이제는 도훈이까지 대놓고 합세했어요. 한동안 조용하더니 제가 병원에 다녀오자마자 다시 이러는 걸 보니 아주 타이밍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때 도훈이 눈빛을 보는데 갑자기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내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돈을 걷어가려고 하는 거구나.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어요. 그래. 내가 이제 엄마 건강까지 챙겨주고 다 컸네. 도훈이가 순간 당황한 듯 웃더군요. 엄마가 이제 좀 쉬어야 할 때잖아. 가게 일도 힘들고
솔직히 요즘 장사도 예전 같지 않잖아. 장사가 예전 같지 않긴 뭘. 너 가게 매출이라도 보고 하는 소리냐? 제가 따지듯이 묻자 도훈이가 눈을 피했어요. 그럼 그렇지. 얘는 가게가 진짜 힘든지 아닌지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제가 가게를 접고 돈을 손에 쥐어줄지만 궁금한 거겠죠. 그때 유진이가 슬쩍 끼어들더군요.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건요. 그냥 어머님이 편히 쉬셨으면 해서 그래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이참에 가게 접고 좀 여유롭게 사시는 게 좋잖아요. 여유롭게? 그 말을 듣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여유롭게 살면 그게 너네한테 뭐가 좋은데? 유진이가 순간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어머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 그럼 내가 가게 접고 쉬면 너희가 생활비라도 주냐? 제가 직설적으로 물으니까 둘 다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내가 가게를 접으면 너희가 내 생활 책임질 거야. 아니야? 도훈이가 말을 얼버무리다가 결국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가 그럴 형편이 되면 당연히 도와드리지. 근데 지금은 우리도 솔직히 좀 빠듯해서. 그럼 그렇지. 그래. 너네가 빠듯하니까 내가 가게 접고 너네한테 돈 좀 보태라는 거 아니냐? 이번엔 둘 다 대놓고 말을 못하더군요. 그러다 유진이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사실은 저희가 요즘 좀 힘들어요. 가게 매출도 줄어들고 유정이 육아 비용도 점점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가게 정리하면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요.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가게 정리해서 돈 좀 내놔라. 저는 한숨을 쉬며 대놓고 말했어요. 그럼 너네가 숨통 트이려면 나는 그냥 조용히 가게 정리하고 내 돈을 내놔야겠네. 도훈이가 그제야 더는 숨길 게 없다는 듯 말하더군요. 엄마, 그렇게 말하면 좀 서운한데 우리도 다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서운해? 그래. 그럼 솔직히 말해봐라. 내 마누라가 아까부터 내가 쉬어야 한다느니 이제 나이도 있으시다느니 하는데 솔직히 이거 너네 가게 운영 자금으로 쓰려는 거 아니야? 도훈이가 움찔하더니 말끝을 흐렸어요. 아니, 그게 꼭 그런 건 아니고. 유진이는 아예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어머님, 저희도 힘든 상황이니까요.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도 금방 자리 잡고 다시 잘 될 거예요. 어차피 어머님도 이제 장사 힘드시잖아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기회. 저는 유진이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러면 내가 너네 친정엄마한테 가서 좋은 기회니까 집 팔아서 나 좀 도와줘요라고 말할 수 있어? 유진이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꾹 다물더군요. 못하지? 너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왜 내 돈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냐? 도훈이가 그제야 목소리를 높이며 짜증을 내더군요. 엄마, 우리도 다 계획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야. 엄마가 우리 좀 믿어주면 안 돼? 믿어. 내가 사업 처음 시작할 때도 똑같이 말했어. 엄마, 우리 계획 다 있어. 근데 결과가 뭐야? 빚더미에 앉았잖아. 근데 뭘 또 믿으라고? 엄마, 그렇게까지 말해야 돼? 그래, 해야 돼. 너는 아직도 내가 얼마나 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너 먹이고 키우느라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나 해. 유진이가 이번엔 한숨을 푹 쉬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지금 벼랑 끝이에요. 진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어머님마저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벼랑 끝. 벼랑 끝까지 간 이유는 생각 안 해. 그때 돈 쓸 때는 누구 허락받고 썼어? 내 명품 가방 사드릴 때 내가 내 남편한테 뭐라고 했는지 내가 다 알아. 이 정도는 기본이지 하면서 신나게 돈 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손 벌리냐? 유진이가 얼굴이 붉어지더니 화를 참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자 도훈이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엄마, 진짜 너무하다. 우리가 엄마한테 뭘 그렇게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만 도와달라는 거잖아. 그 조금이 얼마냐? 내가 가게 팔아서 너네 주면 그게 조금이야? 도훈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제야 알겠더군요. 이 애들은 제가 가게를 정리해서 나온 돈을 자기들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노후 자금이 아니라 자기들이 쓸 돈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가게는 내 인생이고 내 손으로 지켜온 곳이다.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내 돈을 가져가려는 순간부터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알아서 살고 싶으면 내 힘으로 살아라. 도훈이랑 유진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렇게 그날 대화는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대로 두면 얘네는 내 모든 걸 빨아먹을 거다. 이제 제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이제까지 참고 또 참아왔어요. 부모니까 가족이니까.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어요. 얘네는 처음부터 제 건강을 걱정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엔 가게를 정리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돈까지 요구하는 꼴이었죠. 저는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가서 서류를 정리한 뒤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어요. 제 손으로 직접 가게를 팔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패를 활용하기 위해서였죠. 도훈이가 운영하는 카페 건물이 사실 누구 명의인지 저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도훈이도 유진이도 그저 자기들이 빌려서 쓰고 있는 건물이라고만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그 건물은 사실 제 명의였어요. 아주 오래전에 남편과 함께 힘들게 장사하면서 번 돈을 조금씩 모아둔 게 있었어요. 남들은 힘들게 일해서 겨우 먹고 산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어떻게든 쥐어짜서 한 푼, 두 푼 모아왔어요. 그리고 도훈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남편이 남겨준 땅을 팔아서 그 건물을 사버렸죠. 애초에 도훈이가 가게를 차리겠다고 했을 때도 저는 말렸어요. 하지만 말린다고 안 했을 애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내 말 안 들을 거면 차라리 내 눈앞에서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건물을 제가 사버리고 일부러 모르는 척하면서 임대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굴었어요. 그리고 이제야 그 카드를 꺼낼 때가 된 거죠.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확인하고 바로 연락을 넣었어요. 저 건물 임대료 좀 올려야겠네요. 요즘 시세보다 많이 낮죠?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 근처 상권이 좋아져서 최근 다들 임대료를 인상했어요. 그런데 이 세입자는 워낙 오래 계약해서 특별히 유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배려해줬는데 내 아들은 나한테 그렇게 안 했죠. 그럼 이젠 배려할 필요 없겠네요. 당장 임대료 올리세요. 그리고 계약 연장도 안 할 겁니다. 직원이 놀라서 물었어요. 확실하세요? 세입자가 오래 있었는데 네, 확실해요. 더 이상 배려할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임대료를 2배로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나가라고 통보했어요. 며칠 후 도훈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어요. 엄마, 나 큰일 났어. 카페 임대료가 갑자기 2배로 올랐어. 저는 시치미를 떼고 물었어요. 그래? 임대인이 갑자기 올렸나 보네. 아니, 이게 말이 돼. 요즘 장사도 힘든데 이렇게까지 올려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버티라고? 그래서 넌 어떻게 할 건데? 도훈이가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어요. 일단 어떻게든 임대인 만나서 사정해보려고. 좀 깎아달라고 하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래? 그럼 가서 잘 말해봐라. 그리고 다음 날 도훈이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자기 가게 임대인이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도훈이가 얼굴이 새하얘진 채로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이게 뭐야?
뭐가? 카페 건물이 엄마 명의였어. 응, 그랬지. 몰랐냐? 도훈이는 충격을 받은 듯이 입을 벌린 채 저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그럼 임대료 올린 것도 엄마가 한 거야? 그래. 내가 그렇게 장사를 한다고 고집 부리길래 처음부터 지켜볼 생각으로 건물을 사둔 거야. 내가 잘하면 그대로 두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말 안 듣고 염치 없이 굴 줄은 몰랐네. 도훈이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엄마, 그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까지? 난 너한테 내 돈을 그냥 퍼주기 싫었고 너도 내 돈 필요 없다며? 그럼 내 건물에서 나가면 돼. 다른 데 가서 장사하면 되잖아.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 도훈이가 화를 냈지만 저는 전혀 미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다 시원했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일을 더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많은 식당에 일부러 가서 손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을 꺼냈어요. 나도 참 서럽다. 아들 내미한테 버려지고 가게 접으라고 압박당하고 돈 없으니까 필요 없다고 쫓아내는 꼴이었지.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였어요. 아니, 도훈이가 그랬다고요? 세상에, 그렇게까지 했어요? 저는 일부러 한숨을 푹 쉬면서 덧붙였어요. 그래도 내가 애 낳고 키워줬는데 돈 없으니까 이제 엄마도 필요 없다고 하더라. 서러워서 어떻게 사냐. 그 말이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해왔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척할 리가 없죠. 얼마 지나지 않아 도훈이 카페에 사람들이 발길을 끊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를 알던 단골들이 도훈이한테 정이 떨어진 거예요. 결국 도훈이가 다시 찾아와서 애원했어요. 엄마, 제발 계약 연장해줘. 제발.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넌 내 엄마까지 버렸는데 그럼 나는 너까지 챙겨야 되냐? 도훈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도 엄마잖아, 가족이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비웃었어요. 그럼 넌 왜 엄마를 버렸어? 그렇게 도훈이 가게는 끝났어요. 유진이는 결국 도훈이를 원망하며 싸우다가 친정으로 돌아갔고 도훈이는 빚만 떠안고 망한 가게를 보며 한탄했죠.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가게를 정리한 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하루를 보냈어요. 더 이상 돈 달라는 전화도 없었고 가게 정리하라는 소리도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묘한 허전함이 남았어요. 이제야 드디어 내가 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동안 저는 도훈이를 위해 뭐든 해줬어요. 남편 없이 혼자 애 키우면서 장사하면서 악착같이 버티면서도 우리 아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워야 한다. 라는 생각 하나로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 아들은 제가 돈이 없으니 필요 없다는 식으로 내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 잘 됐다. 이제 더 이상 가족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겠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살던 어느 날 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예상했던 얼굴들이 서 있었어요. 도훈이와 유진이었어요. 한동안 연락 한 통 없더니 이제 와서 무슨 볼일인가 싶었어요. 둘 다 예전처럼 당당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도훈이는 눈이 퀭하게 들어갔고 유진이는 창백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저를 쳐다봤어요. 분명히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온 거겠죠. 저는 팔짱을 끼고 한숨을 쉬었어요. 여긴 또 왜 왔어? 도훈이가 입술을 꾹 다물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울컥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엄마한테 한 짓들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어리석었다고? 그래, 그건 맞네. 근데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도훈이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옆에 있던 유진이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님께 폐만 끼치고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저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다시 잘해보자고? 너희가 날 그렇게 내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다 용서할 줄 알았냐? 도훈이가 간절한 눈빛으로 절 쳐다봤어요. 엄마, 나 진짜 변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처없었는지 깨달았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유진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라도 잘해보고 싶어요.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솔직히 기대도 됐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생각이 없었어요. 변했다는 걸 어떻게 믿지? 너희가 언제는 엄마 위해서 한다더니 결국엔 다 돈 때문이었잖아. 도훈이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제는 진짜로 엄마한테 잘할 거야. 행동으로 보여줄게. 그날 이후 도훈이는 매달 저한테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도훈이가 완강하게 거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 이건 당연한 거야. 그동안 내가 엄마한테 받은 걸 생각하면 이거라도 해야 해. 유진이도 변했어요. 어느 날은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병원 검진 받으셔야 하는 거 아시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동안 저한테 관심도 없던 애가 제 건강을 걱정하는 말을 하는 게 신기했어요. 게다가 유진이가 제가 예전부터 해오던 봉사활동을 따라오겠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봉사활동 다니셨던 거 이제야 알았어요. 저도 같이 해보고 싶어요. 솔직히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몇 번 따라오다가 말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유진이는 매주 빠짐없이 함께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이제야 어머님이 왜 이걸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괜히 뿌듯해지네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다 임시 방편이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훈이랑 유진이는 정말로 변했어요. 유진이가 손수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님, 이제는 제가 어머님을 챙길게요. 그 말을 듣는데 울컥했어요. 이제야 진심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도훈이에게 말했어요. 좋아. 한 번 더 믿어볼게. 하지만 예전처럼 다시 날 무시하고 자기들만 생각하면 그땐 두 번 다시 얼굴 안 볼 거다. 도훈이가 고개를 힘껏 끄덕였어요. 그럴 일 없을 거야. 이제 엄마한테 정말 잘할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도훈이 부부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 일어났어요. 도훈이가 먼저 엄마, 주말에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고, 유진이가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어머님 입맛에 맞을 것 같아요. 라며 음식을 챙겨주기도 했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저도 도훈이도
유진이도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